격압유록 성운론을 보면 일심화합 12진인 말복합일 진인일세 방도군자 수도이나 지계룡만 찾단 말가 한심하다 세상사여 사말생초 차시로다. 양내음퇴 선운에는 백보좌의 신판이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행주자와 단정하소. 선성예언 명시하라. 역천자는 망하리라. 노소남녀 상하계급 유무식을 막론하고 생명로의 희소식을 불언천리 전하올제. 자일전십 십전백과 백전천의 천전만을 천하인민 다 전하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조울시구 십방승지 거수두족 천호만세. 일심으로 화합하니 그렇게도 12만 턴 진인이 끝에 가서는 한 사람의 진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을 찾아 닦는다고 수도하는 사람들이 지계룡만 찾는다고 하였다. 즉 계룡산이 어디인가 그것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다. 계룡이란 것이 지명이 아닌데도 말이다. 그래서 한심하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때 죽고 사는 갈림길이 되는 때인 것인데 음이 물러가고 양이 돌아오는 신선의 운에는 백보자의 신의 심판이 있으니 예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의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일상생활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오신 성인들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역천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께 다 전하면 영원무궁한 영광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 환호하며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격압유록 송가전에 성신건명 소성진에 무전쟁이 천하화라. 하나님의 아들이 쓰는 성신의 칼은 세상에 냄새나는 티끌을 쓸어 없애니 전쟁은 없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든다고 하였다. 해월선생의 문집은 2조 영조 때 해월선생의 문 중에서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그 목판을 지금까지 해월선생의 장손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틀린 글자나 필사에 의한 누락이나 오류가 거의 없는 것이 다행인 것이다. 해월선생의 문집은 해월선생의 사후 150여 년이 지난 후 해월선생의 적손인 상하씨가 흩어져 있던 선생의 글을 모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흩어져 잃어버렸고 집안의 책갑 속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편집을 하였는데 2조 영조 때 대산 이상정 선생이 교정을 보았으며 해월선생의 위패를 모신 명계서원의 주관하에 산속에서 응거하여 학문을 가르치시던 이영복 선생이 실질적인 사물을 담당하여 목판을 새겨서 책이 인쇄되어 나온 것이다. 책 서문을 보면 영조 50년 1774년 봄에 시작하여 영조 52년 1776년 봄 청명절에 목판 인쇄를 끝냈다고 나와 있는 것이다. 전체가 7책 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에서 4권까지는 시이고 5권은 부와 대책과論이며 6권은 서, 7권은 소, 장계, 교, 전, 표, 송, 기, 서, 발, 8권은 잡저, 제문, 9권은 은사시, 10에서 12권은 은사일록, 13권은 전, 묘지, 행장, 14권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월 선생 문집의 서문은 이상정 선생이 쓰셨던 것이다. 서문에는 해월 선생의 문집이 목판으로 인쇄되어 나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정 선생은 본관이 한산이고 호가 대산, 자는 경문이며 1735년에 사마시와 대과에 급제하여 1739년에는 연원철방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태산서당을 짓고 제자교육과 학문 연구에 힘썼다. 1753년에 연일현감이 되었는데 이때 태도서저류, 심동정도, 이기휘편, 경제잠집설 등 사상적 기초를 정립한 저수를 남겼으며 또한 사례상변 통교, 신무출입설, 주자어 저료, 독성학 지묘 등 그 밖에도 많은 저수를 남겼다. 영남학파의 근원이 되는 이황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입장에서 사상적 터전을 마련한 분이다. 그는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병조참지, 예조참의 등에 발탁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고종 때 이조판서로 추증이 되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학자인 그는 그의 눈으로 해월 선생의 글을 보고는 매우 안타까워한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해월 선생 문집 서문 1장을 보면 해월 선생 황공, 생동해상, 괴의지제, 웅녀지문, 후세 망망은. 해월 선생 황공은 동해상에서 태어난 분으로 뛰어난 자질과 웅대하고 아름다운 문장은 후세에 흠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이었다. 자자이환 100여 년 지간, 성침향적, 욕구 당일, 연원수수 담소, 해타지 만일, 이 불가득, 막연도견 산해지, 주률 묘명이, 유지지사, 오득불기, 광세지감, 이유 생만지비야야. 해월 선생이 가신 지가 지금까지 다만 100여 년이 지난 사이에 그에 대한 명망도 그치고 조용해졌으며 선생의 평소 그 당시에 연원과 주고받은 말씀을 만에 하나도 건질 수가 없으니 어렴풋한 것이 다만 산이 높고 험한 모습과 멀리 아득하고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뿐이구나. 뜻이 있는 선비라면 어찌 광세지감, 즉 오랜 세월에 대한 감회와 너무 늦게 태어난 비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는 이 글에서 대산 선생이 해월 선생의 글을 보고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산 선생은 해월 선생의 글 속에서 다른 여러 학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내용면에서 무엇인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산이 높고 험한 모습과 멀리 아득하고 어두운 바다를 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다. 해월 선생의 글 속에 잘 알 수 없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살아계시지 않으니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한 것이다. 그러니 해월 선생의 글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글과는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글인 것을 알고 있는 선비로서 그러한 것을 알고서도 어찌 그의 글을 문집으로 세상에 내는데 주저하겠는가 하며 너무 늦게 태어나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다. 다음은 해월 선생 문집 서문 6에서 7장을 보면 수기만년 성취 자심여차 우안지
기흉중지 소존유온 이불발자호 요병서지 이견공 기상지 일이우니 공이 만년에는 이와 같이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또한 해월 선생이 그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심오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그저 아울러 기록하여 해월공이 기상 한두 가지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당대의 대학자인 대산 선생께서 공의 심오한 속내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는 후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해월 선생의 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문집으로 엮어서 전하는데 앞장선다고 하신 것이다. 대학자인 그 역시도 해월 선생의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해월 선생의 글은 매우 심오하고 어려워 일반 사람들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내용이니 세상에 널리 알려져 두루 회자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해월 선생 생존 시에는 문장으로 나라를 빛냈지만 사후에는 그의 글이 다른 사람들의 글보다 일찍이 잊혀지게 된 원인은 내용이 매우 어려워서 그 담긴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에게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설령 제자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 내용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이다.